변화와 도전의 기전. 제10기 한국물가정법의 프로기전 이세돌 선수 대 나연 선수의 최종전입니다. 자, 돌가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택권이 있는 돌가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맞힌 사람이 그대로 흙이 되는 거죠. 나연 선수가 흙이 되겠고요. 생각 시간은 10분, 초읽기 40초, 3회입니다. 이번 대회 두 사람은 두 번째 대결을 앞두고 있고 첫 수를 착수한 나연 선수입니다. 일전에 한 번에 대고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세돌 선수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국후의 나연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회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종반 처리가 미흡해서 결국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세돌 선수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전혀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 이야기네요. 오히려 나연 선수의 뉘앙스는 오히려 내가 더 좋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들렸거든요. 제기에는. 완패당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역전패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었군요. 아무튼 기회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나연 선수가 올해 특히 국제전에서 그 중국의 강자들을 많이 꺾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또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나연은 네. 강자들하고 둘 때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여유 있는 2시간이나 또는 3시간 정도 각자 그 정도 제한 시간이 있는 기전에서 훨씬 더 힘을 발휘하는 스타일입니다. 나연 선수가 이제 끝내기가 강한 걸로 정평이 나 있고 실제로 끝내기에서 역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김영삼 구단 같은 경우는 같은 팀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장점이 있다면 일단 바둑 스타일은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산력 끝내기가 또 아주 뛰어난 기사이고요. 네. 또 다른 장점을 본다면은 본인보다 강한 기사, 예를 들자면 지금 이세돌 선수 같은 기사하고 두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누구하고 두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기사예요. 그런 것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전무인이 사실은 그 프로에게 꼭 필요하지만 모든 프로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예를 들자면 조은영 구단이나 네. 이창호 구단이나 이런 그 당대 최고수들하고 두면은 좀 호흡이 초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량도 많이 딸리지만 그 이미 시작하기 전에 지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즘 저희 후배 기사들 보면은 그런 점은 참 좋아 보여요. 누구하고 두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자, 그런 면이 이제 나연 선수가 장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자꾸 지면 그런 자신감도 떨어지는데 올해 나연 선수의 기록을 후에 살펴드리겠지만 중국 선수에게 특히 많이 이기고 있고 또 중국 바둑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것이 큰 경험에 어떤 공부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도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대회나 중국 바둑리그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길거든요. 네. 보통 3시간 그리고 중국 바둑리그 같은 경우는 2시간 45분이거든요. 그런 기전에서는 확실히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 보여요. 충분히 시간이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연의 바둑은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듯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속기대국은 조금 미흡해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그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일단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속기 기전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대국을 잘 두는 거로 보입니다. 전천후가 되면 덜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나연 선수가 속기화되고 있는 바둑을 좀
좀 그런 면에서 좀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있군요. 네. 자, 나연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16강전 A조 최종전입니다. 오늘 승리한 선수가 결국 16강, 8강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되고 지게 되면 이제 탈락이 확정이 탈락입니다. 됩니다. 이세돌 선수는 지난주에 패했죠. 원성진 선수한테 이제 졌고요. 원수병에게 패했습니다. 나연 선수는 이세돌 선수에게 패했지만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네. 두 선수는 지금 1대1, 그러니까 1승 1패를 하고 최종전에서 맞보게 됐습니다. 포석을 잠깐 네. vat점을 두고 이제 바로 걸쳐가고요. 이 걸쳐가는 수는 예전에 이제 한 100여 년 전쯤에 그 당시엔 덤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귀를 두고 흙이 굳힌다거나 해서 하는 포석은 네. 이제 덤이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그래서 예전에는 네. 덤이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먼저 걸쳐가서 적극적으로 두는 포석이 많았습니다. 네, 여기를 뒀고요. 이제 초반 이 포석은 네.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많이 뒀고 최근에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좀 색다른 게 있다면 여기까지는 예전에도 많이 뒀어요. 이렇게. 실전에 날일자를 했는데 이게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수법입니다. 한 2년 전부터 실전에 등장하는 수인데 보통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두거나 또는 낮게 두거나 했는데 여기를 먼저 두는 이유는 이제 실전에 이렇게 붙여서 귀를 지켰는데요. 네. 이게 없으면 이제 먼저 누르는 게 싫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는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싫기 때문에 하나 압박을 해두고 우변을 두는. 대신 귀를 내주는 부분은 있는 네, 거죠. 귀에 몇 집은 내주지만 지금 이제 실전처럼 이렇게 큰 자리를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빠른 포석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날일자 두는 수를 종종 바둑TV에서 종종 많이 보셨죠? 이런 먼저 네. 날일자 하는 거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귀를 내주더라도 전국 주도권을 잡는 데에는 네. 이 포석이 좋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백이 늘게 되면은 다음에 한 칸 때문에 이 흑도를 계속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요. 예. 근데 초반에 하면 이제 물론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손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큰 자리를 뒀고 또 이제 백이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젖힐 수도 있어요. 네.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좌변을 벌리거나 또는 한 칸 더 벌리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법입니다. 참 귀를 둘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폭넓게 갈 수도 있고.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쪽 아니면 젖히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자, 아직 생각을 이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 나연 선수고요. 네, 아니면은 한 이만큼 둬서 이 백돌 두 점을 공격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보면, 가면 좀 급진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급전으로 갈 수도 크게 있겠네요. 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크게 세 가지를 살피고 있을 것 같은 나연 선수의 선택을 보기 직전인데요.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세돌 선수는 4연패를 당하고 몽백카페에서 주최하고 있는 구리 네, 이세돌 10번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승리했습니다. 네, 6국 6번째 대국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4대2로 앞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 번만 이기면 나머지 네 판 중에 한 번만 이기면 최소한 비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랬죠. 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번을 다 질 것 같진 않다. 이제 겸손한 표현을 했죠. 김영삼 구단이 보시기에는 그 이상으로 보시죠. 이세돌 지금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훨씬 더 우위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우세하다고 봐야죠. 그들의 그 실력은 뭐 5대5라고 보더라도 네. 4연승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두니까요. 네. 4연패를 당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마 확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세돌 선수가 국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뭐 좀 이렇게 띄엄띄엄 봤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네. 그렇게 중계를 봤는데 이세돌 선수는 언제나 큰 시합에 좀 더 과감하고 상대를 좀 누르는 느낌이 들어요. 이 한 판이다 싶을 때 네. 집중력이 확실히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비중이 없는 대국은 좀 야구로 치자면 네. 선발 투수가 공을 던지면 한 100개 던져야 되는데 100개를 전부 열심히 던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유현진 선수도 초반엔 좀 네. 힘을 빼서 던질 때도 있죠. 좀 그런 이치하고 비슷해 보여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차이가 확실히 이세돌 선수는 요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봐주는 건 아니지만 160으로 계속 던지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7, 80% 정도로 낮출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10번기 대국이나 또는 세계대회 결승전 같은 경우는 100%, 120%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영재 뭐 대결도 있었잖아요. 네. 최고수와 영재 대결인가요? 정확히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대국을 보면 좀 약간 실험적으로 두는 느낌도 들어요. 그때 나연 선수가 이세돌 선수한테 이겼죠. 네. 네. 근데 공식 대국에서는 2패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영재와 최고수 대결. 뭐 그런 저도 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때는 나연 선수가 이겼어요. 하지만 이제 이세돌 선수한테는 그런 1승은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런 1패도 본인에게 큰 네, 의미가 뭐 없죠. 신경도 안 쓸 테고요. 예. 두 선수 비교하겠습니다. 1983년생, 1995년생 띠동갑이군요. 그리고 입단은 15년 빠른 이세돌 선수고요. 나연 선수도 입단이 늦지는 않습니다. 최근 추세로 봐서는요. 이세돌 선수 랭킹 7월 3위, 나연 선수는 15위입니다. 올해 성적이 상당히 좋은 나연 선수인데요. 43승 16패, 73%의 좋은 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세돌 선수는 63%인데 상대들이 상당히 네,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의 10번기 세계 대회 그리고 아니면 이제 결승전을 많이 하는 중국 기사라. 리그에서도 거의 그 주장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지금 나와 있는 상대 전적에서 2승이고요. 최근 성적이 바둑왕전 우승 박정환 선수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바둑왕전 그리고 맥심 커피베이 네. 신체강전 전부 우승을 했죠. 박정환 선수한테. 국수전에서는 그 조국수, 네, 조한승 조한승 구단에 선수한테 졌고요. 그리고 삼성화재배 준우승, 출란배 준우승. 이제 탕웨이싱 천야오에게 결승전에서 패배를 당했고요. 걔도 믿음직스러운 게 있어요. 랭킹 3위라도 어떤 선수보다 중국 선수하고 큰 경기에서는 네. 더 믿음이 저는 솔직히 박정환 선수보다도 더 믿음이 가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큰 승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세돌 선수한테 손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냥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박정환, 김지석이 최근 이세돌 선수보다 오히려 더 나아 보이지만 네. 큰 승부를 하면 그래도 역시 아직까지는 이세돌 선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죠. 네, 말씀드리는 사이에 착수를 했고요. 역시 큰 자리에 갔고 백도 그 언저리에 걸쳐서 다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좌변을 벌리니까 저하기에 걸쳤고요. 저기는 이제 손을 빼면 백이 눌러가거든요. 아마 또 납작해지겠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좌변으로 3선에 저 위에 돌이 깔리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은 받아줍니다. 받는다면 어떻게 받습니까? 뭐 협공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입구자를 할 수도 있겠고. 어떤 기사는 이게 네. 걸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지 않으면 협공을 한다면 네, 이 정도? 예. 네, 이 정도 이렇게 받는 것도 있습니까? 그건 조금 느슨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느슨하군요.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이쪽 여기를 좀 견실하게 해도 이 돌을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돌이 움직일 때는 상대의 돌을 좀 압박을 줘야 하고 이건 네. 집만 짓겠다는 뜻밖에 물론 뭐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압박감이 좀 덜하죠. 덜하군요. 예, 그래서 입구자가 일반적이고 네. 이 우악이 이 형태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먼저 붙이는 기사도 있긴 해요. 이게 평상시엔 잘 두지 않는 수법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 큰 자리를 흙이 먼저 둘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백돌이 있다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포석이 되고요. 지금 흙돌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기사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실전은 그냥 입구자를 했어요. 이제 백은 보통은 여기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네. 2칸이나 3칸으로 둘 수도 있겠고 좌변을 먼저 둘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상기를 하나 늘어서 동태를 살필 수도 있습니다. 실전은 좌변을 먼저 놓네요. 현재까지의 포석은 흑백과는 서로 전혀 불만이 없는
호각에 갈린 길로 보입니다. 뭐 승부가 워낙 중요하기도 네. 하고 큰 차이죠. 오늘 승리하고 네, 패하고는. 이제 8강에 가느냐 못 가느냐. 특히 이제 나연 선수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소중할 겁니다. 아직 우승이 없거든요, 나연 선수는. 그러니까 뭐 판의 중요성도 있고 그 큰 산, 이 산을 넘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이세돌 선수에게 뭐 비공식적으로 승리를 한 거라고 외에는 봐야 예. 하니까 이런 또 중요한 판에서 승리를 해야 대부분 뭔가 도약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승리를 해야 도약할 수 있는 나연 선수에겐 중요하고요. 자, 나연 선수가 이세돌 선수가 다가가자 상변 쪽에서 한 점을 협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좌변을 두자 흑이 하변을 지금 예. 예, 아래쪽 하변을 하변 지금 쪽에서? 협공을 했고 예. 또 이제 이세돌 선수는 좌변 또 날짜 하면서 나의 길을 가겠다. 이제 서로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심기를 건드린다고 해야 합니까? 이세돌 선수가 이제 그런 것도 장점이죠. 성적이 늘 좋으니까. 상대 의도에 이렇게 순순히 응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연 선수나 네. 이창호 선수라든지 또는 박영훈 선수 이런 스타일들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세돌, 최철한, 백홍석 이런 기사들은 김지석 이런 기사들은 일단 전형적으로 상대가 해주면 일단 의도를 먼저 깨기 위해서 그 수를 먼저 들여다보는 스타일이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나열한 선수들도 서로 다 다르긴 해요. 색깔이. 예, 기풍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색깔이 좀 다른데 항상 반발을 하려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세돌 선수가 좀 상대 심기를 건드리는 느낌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슬슬 긁는 게 있어요. 예, 예, 그- 바둑. 예. 예. 그러니까 뭐 매너로 긁는 게 아니고 권투로 치면 잽이에요. 가볍게 톡톡 치면서 어떻게 받을 것이 하고 물어보는 게 그게 아주 강한 기사예요. 한두 번 맞다 보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리와의 최근 대결에서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대국에서 그렇게 되죠. 모든 대국. 보통 이제 파이터들은 이제 큰 펀치, 아주 강력한 한 방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세돌 선수는 물론 그 강력한 펀치도 있지만 톡톡 치는 잽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톡톡도 쳤다가 불리하면 강력하게도 쳤다가 막 특히 바둑이 불리할 때 여러 그 암기를 드러내는 이세돌 선수인데요. 자, 귀에서의 변화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일자니까 붙였는데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이쪽을 두니까 하변을 공격을 했고요. 그렇죠. 여기를 뒀어요. 받으니까 날일자였는데 예를 들어서 흑이 이제 이런 네.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은 여기를 눌러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한 점 버리긴 좀 아깝지 않습니까? 네. 받아주면은 계속 눌리거든요. 또 받아야죠. 예. 이렇게 하고 흑이 막으면은 흑이 이건 아닌데. 예, 흑이 이제 한 20집 생길 동안 백이 아주 중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약해지면서. 예, 이상해지죠. 그래서 나연 선수도 이 눌리는 게 워낙 싫기 때문에 날일자를 했고요. 이제는 흑이 한 번 더 붙이게 되면 좌변부터 하변까지 이어진 큰 집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날일자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누르는 수도 많이 두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백이 한 7집 정도의 집을 내고 살았는데 흑의 세력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7집 내주고 요만큼은 만족할 수 없다. 나중에 여기 뒷문도 열려 있고 네. 또 백이 이런 데 먼저 두게 되면은 이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누르는 것보다 물론 이렇게 눌러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모양은. 예. 지금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누르는 것보다 붙이는 것이 정수로 보이고요. 백도 이제 당장 움직이느냐, 붙이고 젖힐 때 늘어서 당장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우상기를 하나 늘어서 흑의 동태를 살피느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이 자하기 같은 경우는 백이 먼저 두면 이렇게 두면 사는 수법이 있거든요. 늘더라도 2점 잡으면 다음에 밀고 한 점 내는 것과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맛보기로 삽니다. 네. 하지만 초반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거는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는 수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건드리는 것도 물론 붙여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상기 큰 자리를 먼저 다른 곳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을 두면 흑이 제압할 수 있습니까? 한 수에?
이렇게 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젖히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제압은 안 됐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면 이 한 점은 제압할 수 있지만 이 몸통 한 점은 나중에 탈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손을 뺄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의 가치가 있군요. 네. 손을 빼더라도 뭐 어느 한쪽은 뭐 이쪽에 돌이 온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네. 이야기네요. 근데 아직도 지금 안 뒀죠. 예. 지금 바로 고민.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을 갈 것이냐 이렇게 네. 고민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고민 중이에요, 백이. 아마도 우상기 쪽으로 손을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선택이 바둑판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착수를 했습니다. 이 말씀. 아예 상변을 뒀네요. 한 수 한 수가 작전이 바뀔 수 있는 초반이기 때문에. 네. 상변 그리고 좌상기 좌변으로 이어지는 이 백의 모양이 굉장히 폭넓어졌죠. 네. 네, 지금은 좌하게 두는 것보다는 네, 손 빼고 큰 자리 두는 게 음. 올바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같이 키워가네요. 저수는 백도 아마 받아줄 거예요. 이 다음에 한 칸 뛰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백도 날일잘 한다던가 해서 받을 텐데 그리고 나서 삭감을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손을 뺐네요. 그 전에 말씀하셨던 네. 자리요. 이제 상변을 아주 완전히 구체화시킨 네. 상황이 됐죠. 아까 상변을 벌리지 않고 우상기를 먼저 늘면 여기 상변을 백이 둔 자리 정도를 갈라치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먼저 두고 이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됐기 때문에 늘어서 이 바둑판은 좁혀질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들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선택의 폭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숨어 있는데 정답은 없는 거죠. 초반 같은 경우는 정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둑은 기본적으로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이제 무슨 이제 부분적인 사활이나 네. 아주 간단한 끝내기 이런 거는 정답이 당연히 있지만 네. 이 광활한 우주에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둑판이 더 커지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더 커진다면 대책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참 백이 좋은 자리를 갔기 때문에 흑은 또 저 한 네. 칸이 빛나는 굉장히 자리라는 좋은 자리예요. 이야기도 반대로 백이 두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놓칠 수 없는 자리군요. 네, 아주 큰 자리입니다. 네. 서로 큰 자리를 두어가면서 초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딜까요? 글쎄요, 일단 좌변이 네. 좌상 쪽에 흙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주위에 응원군이 많이 생겨서 백이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좌변에 네. 두 점, 이 두 점을 말씀하시는 이걸 두고 이걸 놓고 저는 여기 받을 줄 알았어요. 예. 여기를 받으면 이제 모양이 아주 좋아지니까. 네. 근데 이제 우상기 현실적인 큰 자리를 뒀고요. 이 자리가 진짜 너무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쪽 침투했을 때 백돌이 여기 있으면 부담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싸움을요. 하지만 지금은 막히는 순간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살려면 이쪽이 다 깨질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이 들어오기 전에 정수는 그냥 받아주는 게 일반적인 수법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세돌 선수가 이런 걸 이렇게 쉽게 허용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당했다라고 느껴지면 잘 안 받잖아요. 네. 돌의 능률 그리고 기세를 또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는 그래 반대로 백돌이 있는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는 이런 자리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한데요. 글쎄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저 같은 아마추어 바둑은 이 포석에서 조금 실수해도 네. 그리고 상대가 또 실수하지 않아도 초반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막 엉키다 보면은 막 10집, 20집이 그 이상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이 프로 바둑에서는 최근에는 한 10년 전부터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사실 프로 기사들도 이런 데서 승부가 나진 않죠. 어차피 또 속기 바둑이고 서로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네. 초반에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는 게 운영하기가 편하죠. 불리한 것보다는. 편하면 이길 확률도 높아지는. 네, 물론 뭐 역전승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볼 때는 좋은 상황에서 출발을 해야 승률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속기바닥에서 오히려 중반보다는 초반에 시간을 많이 활용합니다. 선수들이. 지금 자, 움직이네요. 이제. 자화기를 바로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좌변에 급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전단을 모색하는 곳은 네. 좌하 쪽입니다. 이게 이세돌의 바둑이죠. 네, 역시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켜주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혹시 이런 뭔가 좀 적극적으로 두려고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바둑이 이제 이세돌 선수하고 맞죠. 아무튼 강해서도 힘들지만 바둑 스타일도 피곤한 네, 스타일이죠. 상대가 참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까다롭죠, 상대하기가. 자, 드디어 이세돌표 바둑이 시작됐습니다. 나연 선수 참 침착합니다. 지금 착수와 함께 나연 선수의 모습이 잡혔고요. 제10기 한국물가정법의 프로기전 이세돌 선수와 나연 선수가 결선 진출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한 선수가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 백이 붙이자 흑이 좌하게 한 점을 잡았어요. 약간은 의외라고 생각은 했는데 한 점 잡자 이세돌 선수가 사뿐하게 또 한 칸을 뛰어나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흑은 뭔가 좀 약간 느려 보이고 백은 발 빠르고 경쾌한 그런 느낌. 물론 이제 바둑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불리는 말할 수 없지만 네. 그들의 바둑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호흡을 길게 가는 나연의 바둑,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든지 대응하는 이세돌의 바둑이 지금 네. 한마디로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이세돌 선수의 2번의 승리가 있었고요. 공식 시합에서. 자, 오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그 본선, 결선 진출을 앞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예상할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뒀는데 네. 젖히고 잡으면은 좌변 쪽으로는 좀 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를 밀게 되면은 고통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한 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백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갈 때 여기 하나 젖혀둔 건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흑의 네. 입장에서. 그게 싫었기 때문에 나연 선수가 그냥 한 점을 잡았고요. 그러자 이세돌 선수가 여기를 한 칸을 띄웠는데 이게 괜찮아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은 네.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추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원래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수동적으로 지킬 수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적극적으로 손을 돌려서 지금 능률적으로 이 단점을 보강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이 두 점도 약하고 이쪽 석점도 약하지만 결국 뭐 건너붙여서 이 두 점을 끊게 되면 또 싸워서 네. 또 극복하는 이런 게 또 이세돌 선수의 장점인데요. 다음 지금 여기를 둔 것 같고요. 이 형태는 이제 뭐 앞으로 갈 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능률적으로 작전을 구상한다는 게 이런 걸 높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이 이세돌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양의 행마의 화려함은 이세돌 선수가 당대에서 뭐 최고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그 창의력, 네. 새로운 착상, 새로운 시도 이런 게 아주 좋아 보여요. 물론 승패도 중요하지만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이세돌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부사는 이겨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세돌 선수의 그 창의력이 더 빛나는 거죠. 이기고 창의력을 보여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창의력만 보여주고 이기지 못하면은 크게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데 창의력도 보여주면서 또 승리하는 횟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아주 훌륭한 거죠. 이세돌 선수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전에 1인자였던 이창호 선수도 공격적이진 않았지만 그 창의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예. 어떤 모양을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기서 이런 걸 이 모양을 한번 저희 기사들이 바둑 공부할 때 여기 붙이고 호구 쳐서 여기 얻어맞는 거는 금기 시대에 있는 수법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이 수를 이창호 선수가 들고 나왔는데 이 수는 사실 예전에도 있었어요. 정석으로는요. 1920년, 30년도에도 두던 수인데 워낙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시도를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창호 선수가 시도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게 대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5선으로 단수 맞는 건 금기되었던 네. 그 몇십 년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창호 정석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세돌 선수와 나연 선수가 중앙에서 뭔가 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세돌의 큰 벽을, 큰 산을 넘을 수 있을지요. 나연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판이고요. 자존심이 걸려있고 결선이 진출이 걸려있는 이세돌 선수에게도 중요한 한 판입니다. 제10기 한국물가정법의 프로기전입니다. 변화와 도전의 기전. 제10기 한국물가정법의 프로기전 16강 A조 최종전입니다. 이세돌 선수 대 나연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연 선수는 제국 중반에 벌써 마지막 소유기에 몰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한 칸을 뛰니까 제가 아까 이 단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건너붙이는 거. 그게 이제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느니까 늘었고요. 예. 한 점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제압했죠.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끊는 거는 네. 다음에 단수를 몰아봤자 계속 나가면은 양쪽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걸 교환하지 않고 늘어서 버린 거는 적절한 판단이고요. 이렇게 잡으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악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이게 없었을 때 흙이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런 수들은 좀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불편한 건 이수를 당하니까 흙이 참 답답해 보여요. 아, 아직도 그런 수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여기를 두니까요. 또 한 번 붙였거든요. 지금 이 한 점 잡으려고 돌이 지금 몇 개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어서 잡았다고 치면 지금 돌 8개 투자됐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8개가 투자됐는데 모양이 또 좋지 네.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바둑은 크게 좀 불편해 보여요. 제가 아까 잼 얘기를 했는데 이세돌 선수한테 잼 몇 대 얻어 맞은 것 같아요. 이건 약간은 흑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형태가 됐습니다. 잽을 말씀하셨는데 잽을 맞으면 그 뭐 한 집 뭐 아니면 반집 손해를 보는 것도 크고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도 큰 거죠. 뭔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급해질 수 있죠. 예, 그렇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걸 여러 번 당하게 되면 뭐 그 나연 선수 같이 침착하더라도 지금은 보면은 네. 특히 한 30집 정도는 확보가 돼 있고 이제 이 백도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고 여기는 참 몇 집으로 보기가 참 어려운 게 이런 데 들어가고 한 칸 띄고 여기 들어가면 공배가 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집으로 세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의 모양과 또 이 모양 집만 넣고 보면은 흙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흙은 이제 이 좌에서 흘러나온 백도를 얼마만큼 압박을 할 수 있느냐가 이 바둑의 포인트로 보입니다. 지금 이쪽 뭐 침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뭐 더 큰 자리를 다 두었다면 네. 백이 여기서 가이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집만 넣고 볼 때요. 예. 이런 데 지키면 그래도 거의 집은 났거든. 한 15집 정도 확보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초심자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침입이 있으면 뭐 견딜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네.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붙이고 뭐 네, 그렇죠. 복잡하죠. 복잡. 그러니까 쉽게 더 큰 자리가 없다면 그렇게 내려서는 것이 쉽게 예. 지킬 때는 이런 게 있고 좀 능동적으로 지킬 때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받아주면 네. 늘면 이제는 좀 완화가 됐죠. 이제는 굳이 늘 필요가 없죠. 바깥쪽으로 계속 민다던가 해서 계속 키우는 방법도 있겠고요. 수동적으로 둔다면 지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키는 것보다는 큰 자리를 두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인 수법이라고 단순히 봅니다. 지킬 예. 때는 내려 빠지거나 뭐 중앙으로 진출하는 네. 방법이 남아 있고요. 지금 100 여길 두니까 바로 건너붙였어요. 날 일자는 건너붙여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네.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수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네, 지금은 이제 어지간해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에 이를 모으면 단수 치고 이게 잡히면 굉장히 크게 들어가거든요. 네. 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돌이 갈라지면은 아무래도 이 주변에 이 응원군들이 많기 때문에 백이 전투하기가 굉장히 괴로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도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좀 이 전투는 상당히 괴로워 보이는데 글쎄 이게 이제 이세돌 스타일인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횡말하는 것이 이세돌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무리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힘약한 기사들은 이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거든요. 건너붙여서 끊기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도 자체를 안 하는데 글쎄 이세돌 선수는 저희 같은 보통의 기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기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근데 축도 아니죠 지금. 이거는 이제 나가도 되고 제일 쉽게 그냥 축이라고 쳐도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큰 집이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늘어야 되는데 밀게 되면 이 전투는 아무리 봐도 흙이 편안해 보이는데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세돌 선수의 날일자 행마가 나오면서 점잖은 나연 선수도 화를 냅니다. 이제 사실 이런 면에서 이런 곳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면 승부하기 어렵겠죠. 네, 그렇죠. 이건 좀 오버 페이스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어차피 여기는 흙이 가르기가 어려운 모양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여기는 이제 얼핏 보면 가를 수는 있어 보이는데 네. 붙이고 나오면 맞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맥인데 그냥 끝난 수가 있어요. 네. 이쪽을 단수 치더라도 이렇게 두면 이을 수가 없죠. 이쪽을 단수 치더라도 이을 수가 없죠. 요석이 잡히게 됩니다. 이 끄는 자체가 술을 줄인 네. 거기 때문에 술을 메웠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이쪽을 치더라도 역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치면 이을 수가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흙이 잘 안 되죠. 그렇다면 흙이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 또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둬서는 예, 이거, 흙이 예. 승리하기는 어려울 예, 거. 그래서 이제 여기 가르는 수는 크게 두렵지 않은 수법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제 양쪽을 초심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는데 좋아하죠, 그리고. 네, 이건 조금만 그러니까 한 서너 수만 수읽기를 할 수 있다면 예,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수읽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는 막 끊어서의 그 맥이 있다는 네.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함부로 뚫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를 예상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를 돕고 나연 선수가 좀 바둑을 좀 느슨하게 두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저도 좀 느슨한 스타일인데 네. 상당히 느슨하게 두거든요. 그리고 좀 뭔가 좀 적극적인 것보다는 좀 수동적이고 과감하기보다는 좀 덜 그러니까 과감. 신중하고 침착한다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래서 판을 놓칠 때도 있다는 네, 이야기고요. 그 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여길 막으니까 그거 더 강수인가요? 여길 또 집었어요. 여기에 뭐 끊는 수법이 있다 이거. 이게 있네요. 이게 있다 이거예요. 단수를 치면 나가서 다음에 단수 치더라도 나가고 이음은 바로 받아서 이 돌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끊는 순간에 두 점이 잡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네. 뭐 두 점이 잡히면 바둑은 네, 끝나는 끝나죠 상황. 요석이라. 근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타고 나가면 요것만 타게 하면 중앙 두 점 잡히더라도 별게 없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뒀어도 이 붙이는 수는 살아 있었. 아니요. 여기 두면 괜찮아요. 막아도. 끊을 때 축으로 잡을 수가 있기 그러면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이렇게 밀어서 가야 하는데 네, 뭐 나가는 게 좀 안 좋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거 두면은 여기 둬서 문제 없어 보이고요. 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없을 때. 네. 근데 이 정도 싸움은 흙도 충분히 싸우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 두고 적당히 어디 두면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모양이 아닐까 싶었는데 나연 선수도 모르겠어요. 나연 선수의 생각은 일단 이쪽으로 막는 게 더 강력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백이 여길 찍고 이었어요. 여길 집었다는 거 이걸 결행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치받아서요. 그것도 좋은 수법이에요. 지금 여기 둬주면 아무래도 이쪽에 돌이 있으면 싸울 때 훨씬 더 원활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해주기 싫어서 뒤로 받으면 이제 그만큼 이득이니까요. 아주 예리한 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어려운 수익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세돌 선수는 예상한 데쯤 손이 빨리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둑은 좌하기가 타개가 쉽게 된다면은 백이 참 편안한 바둑이거든요. 그 말씀은 흙이 어려운 바둑이다라고 그러니까 들리는. 쉽게 타개가 되면. 네, 쉽게 되면 네. 쉽게 타개가 되면. 네. 나연 선수가 지금
들여다보면서 글적글적했어요. 예. 여기서 귀를 잡는 건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귀를 두면은 그래도 한 10여 집 정도 백도 생기니까. 귀를 잡고 석점을 잡는 수 이런 건 없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이세돌 선수가 지금은 선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글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로 꼬부리는 게 네. 괜찮아 보이네요. 네. 아, 지금 착수를 네. 했고. 이거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여기를 두니까 흙이 막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나연 선수가. 이을 때 여기 맞게 되면 이제 보강이 됐죠, 여기는. 다른 예. 문제가 됐죠, 이제. 그러자 여기를 두니까 이세돌 선수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여기를 막았어요. 변신했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으면 2점 잡으면서 약 10집 정도 집이 생겼어요. 원래 흙기였는데. 지금 여기서 또 받아야 됩니까? 네, 여기 받아야 돼요. 여기도 또 뒷맛이 고약합니다. 다음에 이거하고 그렇군요. 2단 젖혔을 때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예. 이거 뭐 패해도 되고 단수대 이어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둘 때 이거 하면은 받아야 돼요, 여기. 선수로 귀에서 이제 수를 내고 중앙은 잡힌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단수처럼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다음에 이 정도 두면 물론 여기 몇 집은 잡았지만 이 뒷문도 열려 있고 나중에 젖히는 뒷맛도 있고 전체적으로 집 모양이 이건 백이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의 거래는 네. 백이 기분이 좋은 거래가 네, 됐다. 그냥 제가 자세히는 세보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라면은 확정가가 일단 백이 앞서 있고 뭐 이런 것도 선수고 이 백이 활발해 보입니다. 아주 활발해 보입니다. 김영삼 그다음 뭐 제가 약간 농을 하자면 우리 그 기원의 어르신들처럼 이 손바닥 개가를 좀 보여주시고 그게 은근히 통할 때가 있죠. 사실 정확하게 세는 게 물론 좋지만 네. 급할 때는 네. 그냥 대충 모양으로 판단할 때도 많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모양 또는 흐름으로 판단할 때가 많은데 이제 초심자 여러분들은 그건 좀 쉽지 않은 거니까요. 근데 우리 김영삼 구단이나 이런 프로들은 이렇게 한눈에 대충의 몇 집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나오잖아요, 계산이. 네. 근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손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떨 때 맞아요. 네, 재밌습니다. 뭐 꼭 완벽하지 않아도 바둑은 재밌잖아요. 네, 상대하고 그렇죠. 뭐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프로들이나 이제 예를 들면 프로를 지망하는 어린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하나하나 정확하게 세는 게 맞는데 네.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은 굳이 물론 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손바닥 하나씩 하는 것도 대충 흐름 좀 고수들은 흐름을 봐도 되겠고요. 예. 그 노래방에서 꼭 노래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저 좌변을 바로 찔렀어요. 바로 수를 내겠다라는 뜻인데요. 참 이런 면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세돌 구단의 피곤함이잖아요. 근데 처수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밑으로 치면 별게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수를 결행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세돌 선수만 알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워낙 이세돌 뭐 선수는 있겠죠. 이 김영삼 구단뿐만 아니라 모든 해설자들을 좀 당황케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땐 싱겁게 실수했다고 할 때도 있어요. 본인이 실수했다고. 근데 워낙 이제 차원이 다른 기사니까 클래스가 다른 기사라. 예, 근데 이렇게 밑으로 치면은 백이 뭐 그렇게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흔히 말하는 일견 봤을 때 좋은 소로는 안 보이지만 일단 이세돌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세돌 선수와 나연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 한 번씩 남아 있습니다.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 이 대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